지난 시간에 이어서 44회 기출문제 11번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CMMI 모델 기반 분석 성숙도 단계 중 도입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뭐 이상한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요. CMMI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CMMI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업무 능력이라든지 혹은 조직의 어떤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모델이거든요. 자, 근데 나는 이런 모델을 뭔지 모르겠어. 들어본 적도 없어. 자,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를 잘 보시면 도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입 단계. 자, 이 도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분석 활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입 단계라는 건 결국에는 분석 시스템을 막 구축을 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우리가 도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분석의 성숙도가 총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도입,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 그리고 세 번째가 확산, 그리고 최적화. 이 네 개의 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도입 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분석 시스템을 막 구축했어. 그리고 이제 시작할 거야. 이게 이제 도입 단계를 의미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도화된 어떤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과거 실적을 좀 정리를 해. 혹은 기초 통계를 내. 뭐 이런 단계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기에서 보면 가장 적합한 건 1번. 실적 분석 및 통계 작성. 이 도입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어떤 유추가 가능한 그런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3번을 보면 경영진 분석을 활용한다, 혹은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한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분석 역량이 조금 쌓인 활용 단계 이후에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분석 프로세스를 내재화한대요. 내재화한다라는 건 이제 뭔가 단계가 다 끝났고 프로세스가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겠어. 이게 이제 내재화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이라든지 최적화까지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이 단계들을 수행을 하고 혹은 수행하면서 이제 내재화시킨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실적 분석 및 통계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12번.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과제 선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시급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급성이 높아서 당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그러면 지금 1, 2번이 후보가 되겠고.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난이도가 지금 나뉘는데요. 난이도가 쉬운 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저희는 퀵 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즉각적인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일단 빨리 해야 돼. 지금 당장 해야 돼. 시급성이 높아. 현재 당장 해야 되고 난이도는 쉬운 거. 요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건 뭐예요? 어려워. 그리고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어. 이게 그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데이터 탐색에서 시작해서 분석 목표를 구체화하는 상향식 분석 기획 과정의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상향식 분석이 나왔고, 그리고 하향식 분석이 있죠. 하향식. 하향식 분석을 탑다운이라고 하고요. 탑다운. 먼저 하향식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탑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이라든지
혹은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좁혀가는 방식. 전체에서 세부적으로 좁혀 나가는 방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하향식 분석인 탑다운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향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정의되어 있는 목표나 가설을 갖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세분화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장단점을 좀 꼽아보면 방향성이 명확하다. 분석의 방향성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속도도 좀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 장점은 이렇고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기 가설이 틀렸어요. 그러면 전체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가설이 틀렸을 때 전체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상향식 분석이에요. 상향식 분석. 상향식 분석은 반대겠죠. 바텀업이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데이터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요소들을 먼저 확인하는 거. 먼저 분석하고 이것들을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상향식 방식이에요. 상향식 방식. 다시 세부적인 요소를 먼저 확인해. 세부적인 거 먼저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뭔가 내용을 좀 보면서 뭐 주제가 정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야. 세부적인 것부터 일단 막 시작해서 뭐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인사이트도 얻고 이게 상향식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텀업은 일단 특징을 꼽아보면 편견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리고 패턴이라든지 어떤 특징을 발견해서 상위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좀 장단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조금 구체적이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회라든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장점이 되겠고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너무 많아.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상향식 탑다운이랑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 빈도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은 바텀업 분석을 물어봤습니다. 바텀업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먼저 보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바텀업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데이터 탐색부터 해야 되겠지. 데이터 탐색 및 현황 분석가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그죠?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 조금 잘 짚어주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럼 뭐 답도 정해져 있네요. 지금 1번. 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상향식 바텀업은 데이터 탐색 현황 분석하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획 발굴하고 분석 요건 식별하고 세 번째 분석 목표 정의하고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분석 로드맵 실행 계획 수립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바로 또 탑다운 접근 방식을 묻고 있죠. 탑다운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큰 주제에서부터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가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탑다운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대요.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탑다운 방식의 어떤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2번. 데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한다. 어, 이거 탑다운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거 바텀업이라고. 바텀업 방식, 그쵸? 데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 이거는 바텀업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3번.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얘기고, 2번이 된다는 얘기고, 한번 읽어보면 분석 과제가 명확하게 주어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답답은 4번. 분석의 결과가 명확하고 투자 대비 효과 산정이 용이하다. 아무래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ROI 계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쉽겠죠. 그쵸? 용이하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데이터 분석 기획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데이터 분석의 기획이잖아요. 기획이라고 하는 건 플래닝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플래닝. 그러니까 이 기획 단계라는 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거고 그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 이게 기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 데이터 정합성 검증. 분석을 기획을 하면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적절한 활용 방안과 유즈 케이스를 탐색한다. 분석해서 어디에다가 쓸 건지, 그리고 적용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3번,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한다. 어? 답은 일단 3번이고요. 자, 4번. 강의 요소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을 한다. 뭔가 조금 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장애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기획 단계에서.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3번을 지금 보시면은 뭔가 데이터 유형을 분류한다라는 건 그 기획의 어떤 핵심 고려 사항은 아니에요. 이건 고려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처리 단계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처리. 데이터 유형에 어떤 유형을 갖는 그런 데이터야. 이런 것들은 플래닝 단계에서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프리 프로세싱, 원처리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 자, 다음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네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옳은 것. 자, 1번. 분석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아니요. 비용 비용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뭔가 작업을 할 건데 비용이 얼마냐부터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할 때에 있어서의 비용이라는 건 고려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고려해야 되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 중에 하나예요.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약간 좀 당황해가지고 말을 좀 더듬고 있는데요. 이거 그 비용이라는 거는 고려 대상 중에 우선순위예요. 네,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아니고 1번 틀렸고 2번 이행과제 분석의 선호 관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음, 그 과제 간의 선호 관계라고 하는 이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존성을 고려를 해야 프로젝트의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선후 관계. 앞에, 그 다음에 뒤에 뭐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될 건지 고려 안 해? 고려해야 해요. 네, 의존성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는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거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음,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그 실패하고자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난이도가 낮고 시급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둔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퀵 윈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틀린 거. 답은 뭐 4번이겠네요. 데이터 분석 결과는 기업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데이터 분석은 그 자체로 뭔가 하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어떤 공부하는 그런 학술 내용이 아니고 비즈니스 가치를 위해서
야, 지금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목적상 혹은 비즈니스의 어떤 가치를 따졌었을 때 이 분석의 활동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하는 이 활동들이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을까?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더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구성 요소를 물어봤네요. 음, 데이터 분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버넌스의 요소가 있는데요. 5대 요소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조직이 조직,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세스가 있고요. 프로세스, 세 번째가 시스템, 네 번째가 데이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력입니다. 휴먼 리소스 다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러면 구성 요소만 알고 계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지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분석 과제의 홍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분석의 문화를 좀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활동 중에 하나인 거고 이것이 이제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17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의 5단계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를 분석할 거예요. 데이터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일단 기획을 해야 된다고. 플래닝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플래닝. 기획을 해야 해요. 네. 내가 요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리할 때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만들 거야. 뭘 만들어서 어떤 영양가 있는 무언가를 어떤 걸 할 거야라는 기획 단계를 거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분석 기획을 먼저 수행을 하고요. 기획. 그러면은 1번, 3번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라 아니면 가거든요. 라 아니면은 가가 될 텐데 라는 데이터 준비이고 가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준비가 먼저 돼야 되겠어요? 분석이 돼야 되겠어요? 준비가 돼야 분석을 하지. 그럼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일단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획을 해야 돼요. 네. 기획이 됐으면 데이터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 자,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은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이걸 이제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델링.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시스템 구현, 개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 및 전개. 것을 적용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5개의 프로세스, 5단계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마세요. 기획, 플래닝 단계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것.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9번. 여기 오타가 났네요. 여기 13번이 18번이죠? 네. 자, 다음 19번.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으로 옳은 것은? 데이터 관련된 의사결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건 바로 한번 그 문항을 봐볼게요. 보기를 볼게요. 데이터 분석 결과는 직관이나 경험보다 데이터 분석 결과가 항상 우선시 돼야 된다? 그 경영진의 직관이라든지 경험 있잖아요. 뭔가 이제 C 레벨들이 하는 그거 내가 해봤었을 때 혹은 내 직관상 내 경험치로 봤었을 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맞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항상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경영진의 직관이나 경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게 뭐가 있냐면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음.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어떤 결과랑 같이 활용을 해요. 같이. 같이.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상호 보완적. 뭐가 더 맞고 이것만 해야 돼. 뭐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 결과랑 경영진의 직관. 해 보면 이 직관을 그 도메인 너러지, 도메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그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뭐 베테랑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그 분야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고요. 2번 상관 데이터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면 명확한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관계는 x가 증가하는 어떤 추세를 보이네. 그러면 상관관계가 높으면 y도 비슷해 보이네.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 같네. 이게 상관관계고 인과관계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통계의 기본 원칙인 거지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대안보다는 낫다. 이건 당연하지 않나요?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는 대안이야. 그냥 내가 하라고 하니까 이걸로 해야 돼. 무조건 그걸로 해야 돼. 몰라, 이유는 없어. 근거는 없어. 그것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죠. 네. 데이터는 팩트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요. 혹은 예상치 못한 인사이트를 얘기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도 한번 볼까요? 뭐 일단 틀렸겠지만 4번 한번 보면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을 보기보다는 데이터 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가비지가 들어와. 가비지가 들어와. 그러면은 가비지가 출력된다. 들어보셨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데이터가 많아봤자 사실 큰 의미는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를 ADSP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음, 품질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스토리지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는 이 스토리지 비용이 많이 저렴해져서 어쨌든 나중에 데이터가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복잡해지니까 일단 ADSP라는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에서는 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을 생각해 주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9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상향식 접근법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만 고른 것은 상향식 접근법, 바텀 법식인 거죠. 어, 가, 가를 보면 인사이트와 지식을 얻는 바텀업 접근 방식이다. 맞죠? 아, 다음,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을 이용한다. 그렇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또 맞고. 자, 그다음에 상관관계보다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야. 이거는 그 바텀업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설 설정이라든지 가설 설정과 검증이 중심이 되는 하향식 접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는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통찰을 얻는다. 대표적인 바텀업 방식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답은 답이 없나? 여기 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20번까지 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고요. 네, 잠깐 조금 쉬시고 본 강의에서 다음 문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